안녕하세요. 대리주부 교육 강사 이경주입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봄철 불청객인 황사가 겹쳐지면서 집안의 먼지 청소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지 청소 노하우와 재질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비스 전 점검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지 청소는 환기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바깥 공기의 유입으로 내부 공기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되도록 환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매우 나쁨 등급에서는 짧은 시간만 환기를 진행하고 청소기 사용보다는 부직포 헝겊 혹은 스타킹을 활용하여 정전기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지 청소의 세 가지 법칙은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큰 가구에서 작은 가구의 순서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먼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천장부터 진행하고 그 아래 가장 큰 가구인 침대부터 화장대, 협탁의 순서대로 진행하며 방 청소가 다 끝난 후에는 거실, 그리고 현관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구와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관리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때 올바르지 않은 세제 사용이나 도구 사용으로 인한 파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 방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서비스 동선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먼지 청소 동선은 앞전에 살펴보았듯 방에서 거실로 이동합니다. 방에서 가장 큰 가구인 침대를 먼저 정리한 후 옷장의 먼지 쓸기, 화장대, 협탁, 선반, 바닥을 진행합니다. 그 후 거실로 이동하여 소파, 선반, 전자제품 등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가끔씩 청소를 진행하는 주기적 관리 영역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벽면, 천장, 블라인드, 가구 밑 등 손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나 천장, 벽지에 붙은 먼지 청소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환기 시 먼지가 집안을 돌면서 청소한 후 다시 가구 위에 떨어져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월 1, 2회 정도는 긴 마대걸레를 활용하여 천장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침대 위의 침구는 잘 털어 펼쳐 정돈하며 바닥에 까는 침구는 마찬가지로 잘 털어 개어 장롱에 넣어둡니다. 침구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탈취와 함께 소독을 진행합니다. 침대 커버에는 자면서 배출되는 노폐물과 함께 머리카락 제거를 위해 침구 전용 청소기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없는 고객 댁에서는 롤테이프 클리너 혹은 고무 장갑을 활용하여 머리카락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무 소재는 물체에 붙어있는 먼지 따위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며 세제 없이 물로만 이물질을 헹궈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매트리스를 팡팡 쳐주면 진드기 제거가 가능합니다. 혹시 매트리스의 비닐을 벗기지 않고 그 위에 커버를 씌워 사용 중인 고객이 있다면 안에 습기가 차 스프링이 쉽게 고장날 수 있다 안내해 주시고 스프링 매트리스와 함께 라텍스 혹은 템퍼 매트리스 등 종류에 맞는 관리 방법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주세요. 천장이나 벽면 청소 후 먼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스킨, 로션, 크림 등 통에 담아두고 사용하는 화장품의 뚜껑이 잘 닫혔는지 확인하며 먼지털이로 청소하다 쓰러져 내용물이 흐를 수 있으니 면장갑을 끼고 화장품의 중간 부분을 잡은 후 전체적으로 먼지를 훔쳐내듯 진행하면 더 안전히 진행할 수 있겠죠. 간혹 고객이 정돈한 그대로가 아닌 매니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옳다 생각하는 대로 정돈을 하는 경우에 고객의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건 정돈 시 반드시 사용자인 고객에게 먼저 확인하신 후 협의 후 보기 좋게 정돈해 주시길 바라며 빈집에서 고객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건이 있던 원위치로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거울이나 화장대, 선반은 면장갑이나 마른 극세사 헝겊에 린스물을 살짝 묻혀 닦으면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하여 먼지 제거와 함께 재오염 방지가 가능합니다. 먼지때와 함께 거울에 생긴 손자국도 제거가 가능하니 활용도가 높고 만들기 간편한 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가구의 소재별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가구는 나무 톱밥을 압축시켜 만든 합판에 코팅지를 붙여 만든 MDF 가구입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가구의 종류이며 젖은 헝겊, 린스물, 찌든 얼룩은 주방 세제를 살짝 묻혀 닦는 등 관리가 간편하지만 코팅지가 벗겨진 틈새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 톱밥이 벌어지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원목 가구는 우아한 느낌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신혼 부부들이나 1인 가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이 스며들면 변색의 위험이 있어 부드러운 극세사 헝겊으로 먼지만 털어주는 것이 좋으며 린스물을 사용해서 가끔씩 먼지 제거와 함께 정전기 방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기로 틈새가 좁은 가구 밑을 청소하다 찢는 파손 사고에 주의하며 틈새가 좁은 공간은 스타킹이나 부직포 걸레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댁에는 자개장이라 부르는 나전칠기 가구를 많이 볼 수 있죠. 물이나 주방세제 등 일반 세제 사용 시 광택이 벗겨지거나 색이 뿌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 굵은 헝겊은 자개 조각에 걸려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극세사 헝겊이나 융 소재의 부드러운 헝겊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문적인 업체에서는 신나 혹은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지만 관리 방법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평상시 먼지 제거만 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석 탁자나 인테리어 용품은 육안으로 천연 혹은 인조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객을 통해 전용 세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기존에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천연 대리석은 일반 세제는 물론 물 젖은 헝겊으로도 닦지 않도록 하며 실수로 물이 닿았을 때는 재빨리 마른 헝겊으로 물기를 닦아냅니다. 평상시에는 부드러운 극세사나 융 소재의 헝겊으로 먼지만 제거하도록 하며 대리석 식탁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냄비나 국그릇 등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구 틈새는 옷걸이에 스타킹을 씌워 정전기를 일으켜 닦는 것이 좋으며 이때 소독용 알코올을 뿌려 닦으면 소독 효과가 있으니 청소가 더 쉽게 끝나겠죠? 틈새가 아닌 선반이나 책꽂이 등은 스타킹을 손에 장갑처럼 낀 후 알코올을 뿌려 닦아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 청소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거실입니다. 거실 청소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큰 물건부터 작은 물건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거실에는 TV, 에어컨, 홈시어터 등 전자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먼지 제거 시에는 린스물 사용은 삼가주시고 부드러운 헝겊이나 부직포로 먼지를 제거해주세요. 가구 재질별 청소 방법을 살펴보았듯 바닥 재질에 따라 사용하는 세제와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닐장판, 원목마루, 현관이나 베란다에 까는 폴리싱 타일과 대리석 타일, 이렇게 4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비닐장판은 물에 강하기 때문에 주방 세제물을 묻혀 찌든 때나 음식물 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 장판이 접히거나 장판에 자국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가구를 옮겨 청소할 때는 고객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원목의 표면을 코팅시켜 놓은 광화마루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스팀 청소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목마루에 카페트를 깔아두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마룻바닥에 색이 바라게 되니 원목마루에는 되도록 카페트를 깔지 않도록 합니다. 유선 청소기의 본체가 뒤집힌 채로 바닥을 긁어 흠집이 나는 상황이나 가구를 끌어 코팅된 표면에 기스가 나는 등 파손 사고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방이나 베란다처럼 물이 닿는 공간에는 폴리싱 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수분 흡수율이 낮지만 마른 헝겊으로 뒷마무리를 진행하지 않으면 물얼룩이 생길 수 있으니 스퀴지를 활용하거나 마른 헝겊으로 뒷마무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설거지를 진행할 때 폴리싱 타일에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심한 경우 타일도 금이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리석 타일은 앞전에 살펴본 가구 관리와 마찬가지로 전용 세제를 사용하도록 하며 열에 약하기 때문에 스팀 청소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젖은 헝겊으로 겉면을 닦게 될 경우 반드시 물기를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물체가 떨어졌을 때 해당하는 물건이 파손되기도 하지만 타일 자체의 파손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후에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다시 가구에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먼지 청소 후 물 청소 전 분무기를 활용하여 공중에 물을 뿌리면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가전제품이나 가죽 소파는 수건으로 덮어두는 게 좋겠죠? 거실 청소와 함께 베란다의 창틀은 평소에 자주 청소하기 힘듭니다. 먼지 제거만 가능한 정도라면 청소기 또는 작은 청소용 소를 활용하여 먼지를 제거하지만 묵은 먼지는 세기발에 세제를 사용해 불려낸 후 닦아야 합니다. 주방 세제와 물을 1대10으로 섞은 후 휴지를 창틀에 끼워 그 위에 뿌린 후 15분간 방치한 다음 밀어내듯 닦아내면 쉽게 묵은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무장갑을 끼고 그 위에 면장갑을 낀 후 주방 세제물을 묻혀 닦아도 좋습니다. 장식장 또는 선반의 먼지를 제거할 때는 물품을 한쪽으로 정돈한 후 먼지를 닦아낸 다음 린스물을 활용하여 선반에 생기는 정전기를 방지하여 먼지가 다시 내려앉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선반 위의 물건은 먼지털이로 청소하기보다 면장갑을 낀 후 한 손으로 잡고 진행하는 것이 떨어뜨릴 위험을 덜 수 있습니다. 이때 선반 위의 물건 위치는 본인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정돈하도록 하며 귀중품은 반드시 고객에게 해당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빈집일 경우 사진을 찍어 고객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피규어나 크리스탈의 장식품이 깨지는 파손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진행 전 주의하고 진행하더라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값비싼 장식품은 빼고 진행해도 괜찮을지 고객과 꼭 조율하도록 합니다. 현관은 청소 전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의 마무리 단계에서 먼지 제거와 신발 정돈을 진행합니다. 보통 현관 바닥 재질은 폴리싱 타일이나 인조 대리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헝겊을 활용하여 먼지를 털어 제거한 후 신발을 정돈하도록 하며 고객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면 신발은 따로 세탁하지 않습니다. 신발장 내부 정돈은 매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격주 혹은 월 1회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고객에게도 안내가 필요합니다. 앞뒤 방향을 바꾸어 수납하면 신발장 정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커피 테이크아웃 시 제공되는 종이 캐리어나 페트병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신발장 정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5월 먼지 청소 관리 방법 심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심화 교육 내용이 서비스 하시는 매니저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